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피부과학회TV입니다. 저는 오늘 1일 MC를 맡은 세브란스 병원 피부과 오병호입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주제는 바로 이제 손발톱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피부과 두 분의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의 교수로 근무 중인 박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대학교 병원 피부과의 김준영입니다. 네, 이번에 새롭게 시작되는 주제는 모두 다 많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손발톱입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6회에 걸쳐서 손발톱 질환에 대해서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다뤄볼 예정입니다. 이번 1편 주제는 피부과 전문의가 알려주는 손발톱 질환의 모든 것입니다. 선생님들께 궁금한 점을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몸에 손발톱은 왜 있는 것인가요? 단단한 각질로 이루어진 부위가 우리 몸에는 두 곳이 있습니다. 이 머리카락과 손발톱인데 머리카락과 손발톱 중 어느 곳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둘 다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탈모인들은 동의하지 않겠지만 저는 손발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손발가락의 마디 부분을 손발톱이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가 걷거나 뛰거나 할 때 장애물에 부딪힐 때도 아프지 않게 도와주고 그리고 걸을 때 신발에 치이는 것도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보호를 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고 손톱의 경우에는 우리가 손톱이 없이 캔 뚜껑을 딸 수 있나요? 딸 수 없겠죠. 네, 그렇게 이제 손발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존재 가치가 충분히 있는 데다가 요즘에는 이 헤어스타일만큼 손발톱도 꾸미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미용적인 역할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표적인 손발톱 질환은 무엇이 있나요? 손발톱 때문에 피부과를 찾는 환자들의 절반 정도는 손발톱 무좀입니다. 발 무좀과 마찬가지로 곰팡이균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질환이고 그 외에도 감염 질환 중에서는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서 생기는 손발톱 주위에 사마귀가 있고 그리고 흔한 질환 중에서는 손발톱 판이 손발가락 주변을 파고드는 내성 발톱이 있을 수 있고 그 외에도 악성 종양인 편편세포암과 악성 흑색종이 손발톱 주변에 생기는 질환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질환들을 손발톱에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시청자분들께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손발톱 질환이 생겼을 때 어떤 변화가 있게 되나요? 손발톱 질환이 생기게 되면 방금 들으신 것처럼 손발톱 무좀이 생기는 경우에는 손발톱이 노랗게 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손발톱 흑색종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발톱에 흑색 세로선이 생기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색소 변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조갑 층갈림이라 해서 손발톱이 한 개의 판으로 자라지 않고 이렇게 층판 떨어지듯이 떨어져서 자라기도 합니다. 그 외에 손발톱이 이렇게 거칠게 자라는 조갑겁침증이라는 질병도 있고 그리고 조갑주위염이라 해서 조갑 주위에 염증과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도 있습니다. 그 외에 종양이 발생하게 되면 조갑 주변에 그 덩이가 생기고 그 심한 경우에는 손발톱이 부서지기도 합니다. 네, 다양한 증상이 있군요. 네, 이런 증상이 보인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병원에 찾게 되는데요. 어떤 분들은 손발톱을 보면 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게 가능한가요?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손발톱이 희게 변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손발톱이 흰 것이 아니라 손발톱 바닥 쪽이 휘어서 희게 비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간경화나 만성 신부전증과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손가락이 있다 생각할 때 손발톱이 앞쪽 아래쪽으로 이렇게 치우치면서 자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그 곰봉조갑이라 하여서 이런 경우는 심장폐 같은 흉곽내 질환과 연관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거꾸로 손발톱이 오목하게 자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손발톱 위에 물방울 하나 얹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철결핍성 빈혈과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건선이나 원형 탈모증 같은 피부 질환에 있어서는 우리 손톱을
그 송곳으로 꼭꼭꼭 찔러 놓은 것 같이 오목이 여러 개 발생하거나 손발톱의 밑에 살과 떨어지는 조각 박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손발톱 변화는 여러 질환에서 공통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손발톱 변화만 보고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되고 전문가와 상담한 후에 진단받으셔야 합니다. 네, 정말 그 손발톱 변화만 보더라도 다른 전신 질환까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참 이렇게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손발톱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좀 치료가 잘 안 된다, 잘 낫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참 많은데 이렇게 잘 낫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환자들이 선생님 저 한 달 동안 치료했는데 똑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 많아요.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손톱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라는데 6개월이 걸리고 발톱은 1년 정도 걸리게 되는데 실제로 손발톱 질환을 치료를 할 때 이 변화가 된 손발톱을 되돌리는 치료보다는 새로 나는 손발톱을 깨끗하게 나게 하는 치료를 주로 하기 때문에 이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또 그 외에도 앞서 김준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저질환에 의해서 손발톱이 변형이 될 경우에는 기저질환을 고쳐야 하는데 뭐 간질환이라든지 심장질환들이 만성적인 경우가 많아서 기저질환을 교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치료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손발톱 질환이 참 치료가 어려운데 참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치료가 됐다가 또 환자분들이 또 재발했다고 오시는 분들 또 계시는데 재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그 재발을 하는 질환으로 유명한 것은 사실 손발톱 무좀 아니면은 내성발톱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그 손발톱 무좀이나 내성발톱 같은 경우에는 이 병을 일으키는 환경에 자주 노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손발톱 무좀은 따뜻하고 습한 환경이 지속되는 경우에 재발할 수 있는데 물속에서 일을 하시는 경우 혹은 신발을 오랫동안 신고 계셔야 하는 경우 이런 경우 발 환경이 습하고 따뜻하게 오래 유지되기 때문에 손발톱 무좀이 재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내성발톱 같은 경우는 꽉 끼는 신발을 자주 신거나 아니면 손발톱을 깎는 습관을 좀 잘못 들이셔서 양쪽 끝을 굉장히 짧게 깎는 경우에 그 내성발톱도 재발을 자주 하게 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손발톱 질환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피부과 두 교수님들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았는데요. 다양한 질환들이 있고 이것들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저희가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이제 보여드리게 될 텐데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미리 채널과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에 같이 좀 더 심도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